안녕하세요. 중산층의 기준이 순자산이 9억 4천이고 소득이 686만원이고 소비가 427만원. 이 정도 돼야 한국의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저 기준에 따지면 저는 중산층이 못 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중산층의 기준이 저렇게나 높나. 너무 과도한 건 아닌가. 뭐 저는 4인 가구니까 그 4인 가구라는 거 그거 하나 말고는 맞는 게 없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중산층의 45.6%는 중산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중산층인데 중산층 바라며 사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뭡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 부자 될 결심? 저는 부자 될 결심 자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지금 못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도. 2022년 기준 4인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이 512만원이랍니다. 참 뭔가 싶은 거죠. 중산층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중산층.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저 얘기를 보니까 중산층이 아니네요. 중산층이 아니라고. 이상적인 중산층은 순자산이 9억 4천이고 실제 중산층은 6억 3천이라는데 저는 6억 3천도 못하니까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그냥 어이가 없는 거죠. 왜 어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견기업에 속하는 곳을 다니고 있고 뭐 직장생활 22년째 했으니 급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뭐 김부장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랬건 저랬건 간에 부장이라고 하는 직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중산층의 재무적 조건 요걸 따져보다 보니까 저는 중산층이 아니에요. 하층민이에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직원이 대략 한 750에서 한 800명 정도가 돼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받는 월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속할까요? 제가 정확하게 뭐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대략 이제 제 나이, 제 정도 되는 이제 경력 되는 사람들 이렇게 쭉 봤을 때 대략 모르긴 몰라도 회사 안에서 급여 수준으로 봤을 때는 10% 안에 들어갈 거예요. 10% 안에.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조직, 회사 안에 750명, 800명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그 800명 중에서 제가 10% 안에 들어가는데 제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느끼면 뭐 그 800명들 중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한 2, 30명 될까요? 어쩌면 2, 30명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막 드네요. 2, 30명? 그래. 한 4, 50명은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딱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속해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100명에서 한 5명 정도 꼴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느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중산층이라고 느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저래 뭐 그리고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이 21.8%, 연금자산의 부족 금액도 100세 기준으로 3억 원이 훌쩍 넘는다.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노후 준비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예. 뭐 이래저래 뭐 4인 기준에 월 소득이 686만 원이 돼야 중산층이다. 이 뭐지? 좀 별로네요. 그리고 뭐 중산층의 순자산이 5억 원이다. 이것도 과연 맞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래저래 뭐 중산층의 기준이 이거라는데 저는 여기에 속하죠. 여기. 그냥 씁쓸합니다. 저 중산층 보고서 왜 내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박살감 가지게 하려고? 열받게 하려고?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중산층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생기죠. 중산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그 다음인 부자의 삶을 목표로 삼는다? 아유, 부자의 삶을 아예 목표하지도 못하고요. 중산층의 삶을 갖추기만 해도 감지덕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중산층 보고서니 뭐니 저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 뭐냐?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없다. 그럼 중산층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반지하에 살고 옥탑방에 살아도 빚이 없다. 그러면 중산층에 속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산이 1원도 없어도 빚만 없으면 중산층이다. 빚 있으면서 빚도 한 10억 있고요. 자산도 한 12억 있다. 근데 그 부동산 자산이 뭐 부동산 자산이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얘기합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한 달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자산과 부채 이렇게 따져가지고 순자산이 훨씬 더 많으면 뭐 그래도 살아낼 수는 있겠지만 답 없는 100억짜리 상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빚이 1억 있으면요. 그 1억 때문에 상가 건물 100억짜리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항상 소득,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성 소득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오래오래 일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잘 갖출 수 있게끔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 중산층 이러는데 제가 이제 저 뉴스에서 나오는 저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저는 중산층이 못 된다라는 그런 생각, 상대적인 박탈감, 좀 비참함 이런 것들이 사실 느껴집니다. 근데 저런 것에 치중하지 말고 함부로 빚내지 않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계속 삶을 지켜내면 그게 훨씬 더 의미있고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잘 따져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괜찮아지길 바라는 거죠. 좋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1순위는 비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오래오래 일해서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